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던 두 세력 중 하나가 피살리아,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세력의 맹주였지.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 그 투쟁에서 패배한 후 연맹은 해산당했고 피살리아도 점점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사라지게 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바꾼 거군요. 아니, 피살리아가 체면을 버리고 치욕을 참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응? 사실 티르바이는 초대 수좌 나폴리 2세가 피살리아 가문에 전달한 검이야. 전투가 끝나고 나폴리 2세는 그 당시 가주와 밀담을 나눈 적 있어. 그때 수좌는 순례에 관한 진실을 말했지. 흑조를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좌의 눈에 비친 건 성소가 아니라 캄캄한 전쟁터였어. 하늘의 소리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명식이 꼭두각시를 유인해 포획하려는 속삭임이었지. 레비아탄은 신앙을 이용해 정신 오염을 퍼뜨리는 명식이었고 소리를 대신 전파해줄 꼭두각시가 필요했어. 수호신은 명식의 음모를 알아챘고 첫 번째 흑조는 레비아탄이 수호신과 라군나를 대상으로 일으킨 수학이었어. 그리고 흑조에 의해 절망에 빠진 라군나를 구하기 위해 수호신은 자신의 힘을 분리해 초대 수좌에게 맡겼지. 수좌는 그중 일부를 이용해 에코에게 힘을 부여해서 잔상을 물리쳤고 흑조를 정화했어. 그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속 등불이 방출한 힘인 거군요. 나머지 힘은 티르바인 속에 있고 그때 명식은 수호신의 힘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수호신의 몸을 침식하고 동화시켰어. 그렇게 수호신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야. 당신의 말대로라면 초대 수자는 잘못된 대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전에 언급한 정신오염 때문인가요? 명식과 수호신의 전장이 뛰어드는 동안 수좌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정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 수호신의 빛 일부만으로는 정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었고 명식의 의지 때문에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저질렀지. 최후의 밀담에서 수좌는 피살리아의 선조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고 자유로워지길 바랬어. 그래서 그렇게 일찍이... 당시 피살리아는 수도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귀순하는 척하고 비밀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카르티시아한테 유달리 엄격하게 구시는 것 같던데요? 기록된 비밀을 알게 되기 전부터 멀리서나마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들은 적도 있고. 그런 만큼 나도 그 사람이 인간의 편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그게 단순히 날 이끄는 속삭임이 아닌 내 진실한 생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성녀의 시련. 의지가 가장 확고한 후보자를 선택해 티르바인과 공명하게 한다. 시시한 시험일 뿐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했는데도 기껏 얻은 답은 성녀는 이미 죽었다는 게 고작이었으니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좋아. 그리고 나도 이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 전에 봤던 곳들을 찾아가 보려는 건가요? 하지만 혼자선 단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맞다. 이거 받아. 왜, 뭐라도 넣었을까 무서워? 아니면 나랑 같이 먹고 싶다든가? 그냥 가주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신기해서요.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음식은 늘 수작 부리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천국이랄까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아픔도, 굶주림도, 고민도 무료함도 없는 곳. 지칠 줄 모르는 사절들이 영혼의 창가를 부르는 곳. 이게 바로 흑조예요. 말 그대로의 의미로는 말이죠. 처음 흑조는 그것이 닿는 영역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생명체는 거기에 동화되어 앞장서서 장애물을 없애나가죠. 동화된 생명체들에게는 입과 혀가 생겨나 밤낮으로 창가를 부르게 돼요. 그들에게 귀와 눈은 필요 없어요. 그들이 퍼뜨리고자 하는 건 맹목적인 어리석음이니까. 불신자들조차도 그 창가를 듣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레비아탄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돼요. 이미 속아 넘어간 신도들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정신이 완전히 타락하면 이들은 잠 못 이루는 여정 속에서 창가를 부르며 흑조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가 돼요. 모든 신도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철저히 동화된 지역은 검은 구름에 이끌려 순례를 시작하고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게 바로 흑조의 종착점, 순회의 천국이에요. 그게 당신이 흑조와 접촉한 후에 본 미래인가요? 맞아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아비놀륨은 소노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바다 위에 섬에 건설된 아카데미로 교육 말고도 용의 형태를 한 에코를 기르기 위한 곳이기도 했죠. 아비놀륨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나요? 수도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전적이나 지리, 역사, 전투기술 같은 것들이요. 평범한 학교 같은 곳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카데미는 공명자들에게만 개방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교리에서 말하는 구원도 무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권의 검 호그니스, 그리고 인권의 검 아우티르 말이죠. 호그니스에 관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아우티르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검이었어요. 하지만 왜 제 검이 봉인을 푸는 열쇠 중 하나가 된 걸까요? 그 검을 찾게 되면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건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일찍 쉬세요.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 시퍼런 공 때문에 좀 비좁긴 하지만 괜찮아. 맞다! 이 주파수에 대해서 새로 알아낸 게 있어. 이건 단순한 주파수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커다란 것의 일부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씹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지. 아직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단순한 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네. 나머지 두 석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야. 잘 지켜봐줘. 물론이지. 걱정 말라고. 조용히 출발하고 싶었는데 저 녀석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네.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침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뭐. 환상의 바다로. 점점 많아지는데. 저도 도울게요.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칸타렐라도 수호신 때문에 온 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따로 움직이는 거죠? 어제 본 것 중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어쩌면 수호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곤돌라는 두 사람만 탈 수 있잖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정말 혼자서 행동하려고요? 정 걱정되면 네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게 어때? 티르바이는 내가 가져가도 될까? 괜찮긴 하지만 이미 힘을 잃었어요.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통신 연락처를 교환하죠. 그럼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엔 더 좋은 분위기일 때 제안해주면 고맙겠어. 저도 함께 싸울 수 있었다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못 가겠네요. 수로 자체가 파괴됐어요. 거긴 원래 용의 모습을 한 용형 에코의 가든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잔상으로 변했겠지만. 호그니스는 아마 이 구역에 있을 거예요. 이곳은 원래 성직자들의 교리 수행을 시험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옆에 보이는 비석에 뭔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요? 시험 내용은 기억 안 나세요? 전 성녀의 신분이라 시험 면제를 받아서요. 삼대 교리 중의 하나인 연결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조각들 원래는 이런 배열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이것들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마침 수로도 맞춰야 되니까요. 수로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검을 찾아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거리라면 캐로브를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인도해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요. 네. 저기요. 저건 다른 곳에 있던 거예요. 앞쪽에 중력 전환기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가서 작동해 볼게요. 꽉 잡아요, 카르티시아. 네? 네.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캐로브를 조각상 맨 위로 보내주세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될 줄은 몰랐어요. 기관을 찾는 것보단 빠르니까요. 말씀하셨던 용이 이건가요? 네, 무슨 문제 있나요? 전에 만났던 건 더 컸거든요.
전에 만났던 거요? 게르히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용이었어요. 메아리, 울려 퍼져라! 호그니스예요. 아까 부서진 벽 뒷면에 중력 전환기가 있었는데 우선 중력 방향부터 바꿔보죠. 이 울림의 불씨를 이용하면 왼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놓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등이 포근해. 괜찮아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석좌에 단단히 박혀 있네요. 수로가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곳도 가보죠. 전에 봤던 거랑 같은 조각상이네요.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나에게 맡겨줘요. 효과가 있었으면. 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효과가 있었으면. 헷!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어디에 있을지. 저기 보이네요. 이 정도 높이는 캐로브한테도 무리일 것 같은데요?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엔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방금 걸로 충분해요. 이곳의 중력에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셈치죠. 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카르티시아? 준비됐어요. 나에게 맡겨줘요. 효과가 있었으면.
이곳의 완전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까맣게 잊을 뻔했어요.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괜찮아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죠. 호그니스의 상태를 확인해 보죠. 이번엔 저한테 맡겨주세요. 함정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지니까. 같이 하는 건 어때요? 하지만 둘이라면 함정이 있더라도 서로를 도울 수 있잖아요. 함정은 없는 것 같네요. 어때요? 서로를 믿는 기분은? 좋네요.